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 주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한 데 이어서 소폭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4일 코스피 시장 전거래보다 0.1%대 상승한 208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0.19%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와 이 세계 증시는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발언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등락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그러했는데요. 이거래일 전에는 급락했던 뉴욕 증시 어제는 반등하며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보다 0.8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0.8% 그리고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강세로 장을 마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덕분일 텐데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역 협상이 성공적이었는지 3, 4주일 안에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나는 협상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트위터에도 적절한 때가 되면 중국과 합의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주요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6월에 오사카에서 두 국가 주석의 추가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68%대 빨간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2096선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코스닥 시장 2% 넘는 2.14% 상승하며 7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발언 덕분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인데요. 네, 거래되고 많지는 않고요. 외국인이 172억 원, 기관이 987억 원 동반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오늘 1,031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31억 원, 60억 원 동반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요. 기관이 106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현재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네요. 개인이 3,215계약, 외국인이 180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3,552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먼저 가장 위로 보이고 있는 종목 네, 대창입니다. 대창 같은 경우 15%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270원 오른 2,00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인데요. 남성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상반기 내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남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445원 오른 3,82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흥입니다. 서흥 같은 경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죠. 호실적 이어지면서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3% 가까운 12.87%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2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 화천기계고요. 6%대 중후반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55원 떨어진 2,1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우 AL입니다. 200원 떨어졌네요. 5%대 초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3,6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때문에 낙폭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우 AL 역시 1분기 실적 좋지 않으면서 약세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KC입니다. KC 같은 경우에 4%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5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FR텍이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945원 오른 4,100원
1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5G 관련 수혜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1,400원 오른 54,4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시스입니다. 2,520원 올랐고요. 역시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11,4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신화인터텍입니다. 1분기 실적 호실적 소식 이어지면서 26%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3,66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덕산 하이마텔입니다. 그래핀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 그래핀 관련에 대한 특허 기술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78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인보사 사태로 이 외부 감사인이 다시 한번 재감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9%대 급락세 시현하며 네, 만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노캠텍 살펴보겠습니다. 7%대 후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440원 떨어진 5,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불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대 후반에 급락세 시현하고 있고요. 115원 떨어진 2,3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복 관세, 또 중국이 또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락한 데 이어서 역시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59% 하락하며 21,06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또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7% 하락하며 1,519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2.09% 크게 밀려나면서 27,95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좋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07% 소폭 상승세 시현하며 21,08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은 0.68%, 0.7% 초반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5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네, 이어서 홍콩 항생 지수 역시 0.8%로 1%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34포인트 오른 28,3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와 대웅제약입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오늘이죠.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 업체 리막 오토빌리의 이 8,000 유로, 우리 돈으로요.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067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규모는 현대차가 약 854억 원, 또 기아차가 213억 원입니다. 리막의 마테 리막 CEO는 현대차 그룹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력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협력이 3사는 물론 또 고객에 대한 가치 극대화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막은 마테 리막이 2009년 당시 21살의 나이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현재 고성능 하이퍼 전동형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스포츠카 분야의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6년 리막이 개발한 이 C1은요. 400m 직선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주인 드래그 레이싱에서 고성능 전기차들을 제치고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또 지난해에도 C2를 개발을 했죠. 제네바 모터쇼에서 C2를 공개하면서 역시 1888마력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약 1.85초 만에 주파하는 등 고성능을 자랑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내년에 고성능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프로토타입 모델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또 고성능 전기차 시장 핵심 사업자로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막에 대한 투자가 이 고성능 차량 관련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확신을 했고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리막의 활력 넘치는 기업 문화가 접목된다면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인 종목 현대차였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장보다 0.39%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500원 오른 12만 8,5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이슈엔 종목 대웅제약입니다.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갈등 그동안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 메디톡스가 미국과 한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대웅제약이 자사균주를 훔쳐서 나보타를 제조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한 이 균주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를 통해서 이 메디톡스 균주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사 제품이죠. 이 나보타 균주 적법성을 증명하겠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증거 수집 절차를 통해서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 증거 수집 절차 기간에는 양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또 유전체 염기 서열 분식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메디톡스 측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ITC 재판부는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의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메디톡스도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자사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양사 균주를 비교하자고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소송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해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구성임을 입증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엔 종목 대웅제약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장보다 1.69%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000원 떨어진 17만 4천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웅제약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인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1분기 실적이 나왔죠. 1분기 실적 쇼크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1분기의 전날 매출액이 15조 2,500억 원으로 영업적자 6,300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감소하고 적자 전환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적자는 시장 컨센서스 420억 원을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현재 2.05%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550원 떨어진 26,3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적자가 커진 것은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 판매량이 감소하고 또 고가의 민간 전력 구입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 가동률이 79%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또 석탄 발전 가동률은 73%로 9%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8,6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원전 가동률이 87%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12월 이 하락한 유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LNG 세금 인하 등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나이백입니다. 이 나이백의 주가가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장 후에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현재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대주주가 배정 주식 전량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 현재로서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6% 상승하며 8,9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네요. 회사 측이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이번 주주 배정 청약 시 배정받은 주식수 내에서 최대 주주와 또 특수 관계인은 청약에 100% 참여해서 현재와 같은 경영권 유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관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정정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약 자금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배정 주식에 대해서는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상증자 이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이 다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나이백은 상장 이후 최대 규모죠. 232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27일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었지만 현재 오는 25일로 현재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이 중국 바이오 업체들과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한 기술 이전 협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21%, 1, 2%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41,0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이 오는 21일부터죠. 21일부터 20일 양일간 진행되는 2019 한중바이오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에 참가한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가 이번 행사에서 현재 임상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신약 물질들이죠. 대졸중 치료제 IPI-289를 비롯해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IP1366 그리고 표적 항암제 IPI547 등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약품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에 제약 바이오사들이 자국에 없는 유전자 치료와 또 항암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최근 2년간 약 150조 원의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약품은 기술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약 개발 상황들을 바탕으로 좋은 기회들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